잡지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뭘 사야 할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죠. 잡지는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뉴스 중독자, 시가의 연가, PC게임과 애완견 주인을 위한 잡지도 있죠. 세계 잡지 산업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약 1600여 개의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미지와 뉴스와 사상에 노출되어 있죠. 정보가 마구 쏟아집니다. 홍수처럼요. 그야말로 익사할 지경이지요. 정보가 일종의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쓸만한 정보가 없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원하는 그 어떤 정보도 2초 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매체가 풍부해지자 잡지 산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간편한 해결책을 택했죠. 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타 문화가 미국 매체에서 이렇게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유행이 될 줄은요. 연예인의 사생활도 좋지만 그와 반대되는 깊이 있는 내용도 다뤄야죠. 무슨 신이라도 숭배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도 아닌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잡지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미디어 산업으로 구분됩니다. 잡지사 최대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죠. 우리가 사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순이익을 내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모든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다른 잡지의 그 어떤 기사보다 널리 읽힙니다. 타임즈의 직원들은 잡지가 전 세계 가판대에 오를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죠. 올해 선정될 인물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300년) 동안 타임과 같은 잡지는 세계 소식을 전하는 정보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24시간 방송 케이블 뉴스가 등장하면서 잡지의 역할은 변하고 있죠. 미디어 회사들이 보다 거대한 기업으로 합병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잡지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잡지 산업을 주도하는 곳은 각종 미디어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맨해튼의 중심부입니다. 이곳 미디어 산업의 영향력은 세계적이지만 미디어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겨우 몇 블록을 사이에 두고 점심을 먹죠. 미국 잡지 산업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잡지 문화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학교 같다는 거죠. 맨해튼 중심가의 마이클스라는 식당에 가보면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마치 학교 식당을 보는 것 같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떠들어댑니다. 저기 클린턴 아니야? 저기 뉴스 앵커 아니야? 잡지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유명인들을 보면서 뒷담화를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식당을 가는 거예요. 베너티 페어지의 미디어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울프도 그렇습니다. 그 식당에 자기가 앉는 자리에 대해서 아예 칼럼을 썼죠.
거기서 그러더군요. 아주 명당짜리라고요. 뉴욕 매거진에서 칼럼을 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잡지 산업에 대해서였죠. 그래서 그 주제에 맞는 마이클스 식당에 가게 된 겁니다. 그 식당에는 안쪽 방으로 안내를 받는 특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나중엔 그 방으로 안내를 받았죠. 제 칼럼이 유명해지고 더 인기를 끌면서요. 제가 더 좋은 자리로 갈수록 다들 불안해했죠. 자기 자리를 뺏길까 봐서요. 잡지 산업의 중심지인 여기 뉴욕에는 대표적인 회사가 3개 있습니다. 콘데나스트사, 허스트사, 그리고 타임사죠. 그야말로 잡지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 온 사람들이라면 다 아는 사실은 잡지 세상이 위태로워졌다는 거죠. 이 식당의 손님들처럼 잡지사들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웁니다. 최고의 정보지를 발행하는 타임사가 가장 큰 변화를 겪었죠. 일종의 위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잡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뉴스를 전하는 모든 매체가 그렇죠. 뉴스를 어떻게 팔아야 할까요? 언제 어디서나 엄청난 양의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지금 같은 때 말입니다. 인터넷이나 블로그 같은 다양한 정보원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 과연 잡지의 미래는 뭘까 하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죠. 인터넷과 케이블 산업이 급성장하자 타임사는 경쟁 관계를 유지하던 다른 미디어 업체와 합병합니다. 그 당시엔 좋은 방법 같았죠. 네, 물론 말이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미디어 업체가 합병을 하면 각 업체는 나머지 업체의 분야까지 진출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이론이요. 아주 자명해 보이는 사실이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지만요. 잡지 산업에는 작가와 또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기술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잡지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다릅니다. 좋은 잡지를 만드는 건 편집자와 작가, 사진가들의 색깔 있는 목소리죠. 그들의 열정 없이는 잡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미디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아졌다는 겁니다. 예전처럼 어떤 매체에 푹 빠지거나 그것 한 가지만을 고집하는 소비자들이 적어졌죠. 그래서 지금의 미디어사들이 절박해진 겁니다. 닷컴 버블이 터지자 AOL 타임 워너는 990억 달러라는 엄청난 적자를 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자들이 줄어들고 합병도 통하지 않자 잡지들은 조금이라도 더 주목을 받기 위해 안간힘을 썼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아무도 몰랐죠. 아는 거라곤 더 많은 정보와 더 많은 오락거리가 요구된다는 것뿐이었고, 또 그걸 이용해서 수익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도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립자인 헨리 루스가 세운 타임사 빌딩입니다. 타임즈는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했죠. 비록 큰 손실을 입긴 했지만 타임사는 여전히 세계적인 미디어 왕국입니다. 67년 루스가 죽었을 당시엔 4가지를 발행했습니다. 타임, 라이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 포춘이었죠. 현재 타임사는 140여 개의 잡지를 발행합니다. 타임워너는 세계적으로 가장 큰 미디어 기업이죠. 작년 한 해 수익이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수익성이 아주 높은 기업이죠. 타임 브랜드의 핵심은 올해의 인물입니다. 타임즈 편집국장과 직원들은 인물 선정에 신중을 기하죠. 해마다 후보가 3명 정도 있습니다. 2001년에는 9.11 사태로 인한 여파가 워낙 컸기 때문에 후보가 이렇게 셋이었죠. 뉴욕시장 줄리아니, 부시 대통령, 그리고 빈 라덴이요. 결정을 내린 건 수요일이었습니다. 시장이 사진 촬영을 하려고 맨해튼 중심가의 아주 높은 빌딩으로 왔었죠. 그때 이렇게 말하더군요. 자기가 올해의 인물인 게 확실치 않으면 사다리에 올라가지 않겠다고요.
타임즈 직원들은 결정된 사항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사다리를 올라갔죠. 올해의 인물 표지 모델이 된다는 건 역사에 길이 남는다는 뜻이니까요. 올해의 인물의 권위는 상당합니다. 처음엔 그냥 뒷수습을 하려고 만든 거였죠. 찰스 린버그가 대서양 비행을 성공했는데 사정상 그 주 타임즈에 싣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를 올해의 인물로 만든 거죠.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건 바로 타임즈의 권위가 상당하다는 걸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다른 잡지는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도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하죠. 타임즈는 잡지의 강점이 뭔지를 깨달은 거죠. 사람들이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을 보게 되는 건 잡지가 중요한 인물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지를 말하는 거죠. 올해의 인물은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올 한 해도 잘 넘기셨군요. 올해 가장 중요한 인물은 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은 여전히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행사였죠. 잡지 분야에 아주 의미 있는 행사였고 사람들은 그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젠 그냥 마케팅의 일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과거에는 히틀러, 스탈린, 호메이니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타임즈는 새로운 시장 현실을 반영하죠. 만일 9.11 사태가 80년대에 일어났다면 빈 라덴은 올해의 인물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2001년에 빈 라덴이 올해의 인물이 된다는 건 어림없는 일이죠. 독자들이 변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잡지가 편안하길 원합니다. 삶을 흔들어 놓길 원치 않죠. 소비 문화와 민주주의는 일맥상통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립관계라고 할 수 있죠. 잡지의 공공연한 비밀은 그들이 광고를 팔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광고주는 이라크의 비참한 실상 사진 따윈 좋아하지 않죠. 주간지는 과격한 기사를 실으면 광고를 넣지 못합니다. 최소한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뉴스를 실어야 하죠. 그래야 잡지가 팔릴 테니까요. 타임즈와 다른 주간지들이 뉴스의 강도를 놓고 고민하는 동안 다른 잡지들은 부와 성공을 거머쥘 수 있는 지름길을 찾아냅니다. 토론토에서는 북미 최고의 영화 축제가 열립니다. 영화의 흥행이 보장되는 곳이기 때문에 유명 스타들도 참석하죠. 파파라치들도 모여듭니다. 이젠 유명 스타들이 잡지 표지를 팔기 위한 최고의 수단이 됐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투자금 회수를 원하는 회사의 소유주들이 그 잡지가 계속 성장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스타를 표지에 넣는 겁니다. 그 즉시 판매량이 느니까요. 연예 잡지들은 사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습니다. 파파라치들에겐 좋은 일이죠. 만약 안젤리나 졸리하고 또 제니퍼 애니스톤이 같이 길거리를 거닐면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면은 그건 $100만. 하지만 일부 파파라치들도 독자들이 스타 문화에 현혹되는 현실을 회의적으로 봅니다. 잡지가 온통 스타들 소식뿐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사진을 찍겠다고요? 그래봤자 $500밖에 안 줍니다. 하지만 유명 스타가 커피 마시는 사진을 찍으면 좋게 $10,000는 받죠. 그러니 이러는 겁니다. 스타 숭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처음엔 왕족에 대한 동경으로 시작됐죠. 당시 매체들은 귀족들의 일상을 낱낱이 보도했습니다. Do Stanley and then go around. There. Okay. Stand by. Okay, stand by. Go. I adore
the show's mix of politics, arts, culture, gossip and conviviality. 1980년대 한 사교 잡지의 편집장은 황태자비가 잡지를 살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타틀러는 수준 낮은 사교 잡지였습니다. 270년이나 됐지만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었죠. 그걸 한 재벌이 매입해서 제대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다들 너무 시시한 잡지라면서 편집하길 꺼려했죠. 그때 제가 나타난 거예요. 물론 제 노력도 있었지만 타이밍이 기가 막혔죠. 저희는 타틀러를 수준 있는 잡지로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바로 다이애나비의 등장 소식을 다뤄서요. 별로 관심을 받지 못하던 영국 사교계가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았죠. 타틀러즈는 다이애나비 덕분에 회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궁금해하는 소식을 잘 다룬 덕분이죠. 타틀러의 성공으로 티나 브라운도 주목을 받았죠. 거대 출판사인 콘데 나스트가 타틀러를 매입하자 브라운은 베너티 페어지 변신시키는 일을 맡게 됩니다. 20년대부터 상류 사회를 다룬 잡지죠. 베너티 페어는 원래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잡지였습니다. 거기다 깊이 있는 기사를 더하면 좋을 것 같았죠. 70년대 에스콰이어지도 그 두 장르를 결합시킨 덕분에 인기를 누렸거든요. 또 우리만의 이야기 주제가 필요했는데 그걸 바로 유명인으로 정한 겁니다. 유명 스타를 다룬 베너티 페어는 역사상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잡지 표지로 대성공을 거둡니다. 애니 리보위츠가 데미 무어를 촬영했었죠. 전 임신한 걸 드러내자고 했어요. 배를 드러내자고요. 하지만 누드가 될 줄은 몰랐죠. 그건 전적으로 애니의 생각이었습니다. 리보위츠의 사진 촬영은 한편의 영화 촬영처럼 진행됩니다. 그녀가 촬영한 사진이 베너티 페어의 표지에 실리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I wasn't even really thinking of it as a cover of that. And then as we were in the position, I looked up and I said, Annie, wouldn't it be great if they used this for the cover? And then we all kind of looked at each other and said, there's no way. There's no way they're going to do it. 당시 임신한 나체를 보이는 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브라운은 사회적 금기에 도전했습니다. 반응을 보고 놀랐죠. 전 그냥 토크쇼 같은 데 소개되면서 한 며칠 시끄럽다가 말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달 가까이 가더군요. 세계적으로 가장 논란을 일으킨 표지 사진이었습니다. 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타 문화가 미국 매체에서 이렇게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유행이 될 줄은요. 어떤 면에선 저희가 베너티 페어에 실은 그 사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워낙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잡지뿐 아니라 TV와 모든 매체에까지 스타 문화를 다루는 풍조가 퍼져나간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베너티 페어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는 거죠. 깊이 있는 내용이요. 연예인의 사생활도 좋지만 그 외에 반대되는 요소도 있어야 하는데 그게 사라진 겁니다. 갑자기 연예 잡지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그런 잡지는 판매량도 늘었죠.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런 잡지를 매주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매량이 치솟죠. 스타는 항상 중요한 기사감이었죠.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습니다. 이젠 그게 유일한 기사감이 됐지만요. 연예 잡지가 큰 성공을 거두자 세계 최고의 편집장은 타블로이드 스타즈를 맡아 화려한 잡지로 바꿔놓습니다. 매력적인 잡지로 변했습니다. 타블로이드지가 그러긴 힘들죠. 하지만 저희는 레드카펫 기사를 많이 다루고 독자들이 좋아하는 자잘한 가십거리를 두세 배는 더 많이 다룹니다. 재미로 보는 스타들의 성형 전후 사진 같은 것도 덧붙이고요. 독자들은 스타들의 성형에 관심이 아주 많거든요. 본인은 직감이 뛰어납니다. 사람들이 잡지를 집어들게 만드는 요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죠. 예를 들어 여배우가 팔찌를 차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고 확대한 다음 큼직한 붉은 글씨로 이렇게 쓰죠. 완벽 코디, 최고의 선택, 반짝반짝반짝.
독자들은 스타들의 소식을 필요로 합니다. 원하는 정도가 아니죠. 사무실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수다를 떨 수 있길 원하니까요. 그것도 최근 기사에 대해서요. 잡지는 정말 별거 아닌 하찮은 정보를 실었는데도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명인이 너무 비싼 가방을 들고 있으면 흉을 봐야 하는데 우린 웬일인지 그게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라고 믿게 되죠. 잡지에 실린 정보는 TV나 인터넷의 것보다 더 유혹적입니다. 스타들의 삶을 바로 코앞에서 담은 아주 근사한 사진이 있으니까요. 그런 사진들로 독자를 유혹하는 거죠. 수익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잡지가 스타들의 사생활에만 열광합니다. 좋은 잡지를 만드는 데는 무관심하죠. 과거엔 언론 매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언론사를 운영했죠. 인쇄물과 사진과 소리 같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전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하지만 요즘은 갈수록 많은 언론사들이 돈을 벌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오로지 돈만 벌려는 사람들이요. 돈과 진실은 동시에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는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지금의 잡지는 거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최악이죠. 껍질만 번드르르 하고 알맹이는 거의 없습니다. 스타들의 사생활 같은 자잘한 것을 다루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하지만 세상엔 더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런 기사를 쓰지 않는다면요. 시장 현실을 고려한 잡지들은 보다 편안한 뉴스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간지들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기사도 다뤄야 하죠. 전쟁 같은 주제도 말입니다. 타임즈는 자기만의 색깔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동안에도 기자들을 전쟁터로 파견합니다. 중요한 기삿거리를 찾기 위해서죠. 마이클 웨이스코프, 로미시 라트네사르, 제임스 나트웨이는 4주간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들과 생활했습니다. 완벽한 각도의 사진을 얻기 위해서죠. 부대에서 지냈습니다. 막사에서 자고 군인 식당에서 먹고 하면서 매일 24시간을 붙어 있었죠. 물론 정찰을 나가거나 검문소를 지킬 때도 함께 있었습니다. 차량을 세우고 무기나 무장 세력을 검문하는 곳이요. 군인들은 극도로 위험한 임무를 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그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어서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았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요. 그곳에 도착한 순간 깨달았죠. 훌륭한 기사감이 될 거라는 걸요. 잡지 기자들은 위험천만한 곳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독자들에게 그곳의 실상을 전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 일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현장을 취재하는 건 여전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잡지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죠.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약 35명 정도의 기자들이 숨졌고 그중 12명 정도는 무장 세력한테 붙잡혀서 살해당했습니다. 저희 바그다드 지국장도 출근하는 길에 살해당했죠. 젊은 두 기자는 차량 폭탄 테러로 숨졌고요. 정말 위험한 직업입니다. 위험한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죠. 제대로 된 기사를 취재하려면 참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막사에 가만히 들어앉아서는 좋은 기사를 쓸 수 없지 않겠어요? 군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되죠. 생사가 걸린 치열한 상황을 직접 보고 느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웨스코프는 제임스 나트웨이의 사진 촬영을 도왔습니다.
이라크에 주둔한 미군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새 병사의 사진이었죠. 여성 위생병 빌리 그라임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진을 몇 시간 동안 막사 지붕 위에 세워놨었죠. 병사들이 생활하는 건물 지붕이에요. 제임스 나트웨이는 정말 훌륭한 사진가입니다. 병사들의 눈에 강렬한 투지가 담길 수 있도록 촬영을 잘 이끌었죠. 하지만 그날 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12월 10일 수요일에 취재를 접을 예정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웨이스코프하고 나트웨이는 몇몇 병사들하고 정찰을 나갔었죠.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정찰을 끝내고 기지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이 타고 있던 군용 트럭 뒷좌석에 수류탄이 떨어진 겁니다. 마이클은 돌인 줄 알고 집어들었다가 뒤늦게 깨달았죠. 밖으로 던지려고 했지만 손 안에서 터져버렸습니다. 빌리 그라임스는 그 뒷차량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류탄이 터지자 그녀는 급히 차에서 내려 웨이스코프에게 달려갔죠. 그녀가 감아준 지혈대 덕분에 그는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일로 전쟁의 위험성을 전 세계에 생생히 전하게 됐죠. 전 그 일이 있은 뒤로 회의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낸 일이 자랑스럽더군요. 그것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희는 몸을 사리지 않았습니다. 전 다치지 않았지만 짐과 마이클은 남은 평생을 상처와 함께 살아가야 하죠. 그래도 두 사람한테 물어보면 역시 그 일을 한 게 자랑스러웠다고 말할 겁니다. 희생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다고요. 새로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게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신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었죠. 그 전엔 알지 못했던 소식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바로 잡지가 우리 삶에 중요한 이유죠. 잡지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잡지 산업이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전하기 위해서죠. 세인 강변의 헌책방입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좋아하는 지나간 교양 잡지를 수집하죠. 파리마치는 연예 소식부터 정치 뉴스까지 다방면에 걸친 소식을 충실히 전달하여 독자들을 만족시킵니다. 덕분에 살아남았죠. 파리마치는 중요한 소식을 다루는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별다른 소식이 없으면 저희는 인물 비평이나 스타들 소식을 크게 다루죠. 그런 리듬을 지켜야만 중요한 소식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저희 잡지를 찾게 됩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저희 의무죠. 저희 기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혼신을 다해 기사를 씁니다. 파리마치는 여전히 기자들의 시각과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기사를 중요시합니다. 살가도의 아름다운 사진 에세이입니다. 이 시대 최고의 사진 작가죠. 최근에 살가도와 계약을 했습니다. 아주 긴 프로젝트를 의뢰했죠. 8년이 걸릴 예정입니다. 몇몇 잡지는 아직도 기사 하나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예술가를 스타로 대우하는 프랑스 독자들이 있기에 투자 가치는 충분하죠. 세계 각지에 저희 기자들이 나가 있습니다. 기자들은 사진과 기사를 통해 불의를 고발하고 극심한 기아와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죠. 그런 정보는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리 마치는 모든 기사가 민주주의에 중요하다고 여기죠. 저희 파리 마치즈 기자들입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서 뭐해? 무슨 비밀 이야기라도 있나? 아니요. 비밀 같은 거 아닌데요. 이 사람 파파라치 같지 않아요? 그렇게 생겼죠? 파파라치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파파라치 맞아요. 최고죠. 보세요, 이렇게 숨잖아요. 맞아요. 원래는 파파라치 맞아요. 파리 마치는 삶의 모든 면에 대해서 말하는 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의미는 아주 다양합니다. 끝이 없죠. 모든 걸 자유롭게 보고 말하는 것도 민주주의입니다. 사람들은 저희 잡지가 마치 말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저희는 모든 걸 말하죠. 삶과 사랑과 죽음과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요. 평소에 접하기 힘든 정보들을 모든 사람들한테 전하는 잡지입니다. 그로 인해 사람들이 보다 책임감 있고 보다 폭넓은 지식과 소양을 갖춘 시민이 되도록 도와주죠. 그러기 위해 존재합니다. 훌륭한 잡지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늘 의미 있는 정보를 원하죠. 또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삶의 등불이 되어줄 정보를 원하고요. 그래서 잡지가 필요한 겁니다. 잡지는 독자들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특별한 역할을 하니까요.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잡지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잡지는 기업의 후원을 받으면서도 자기만의 독자적인 시각을 보여주죠. 컬러스 매거진의 본고장 트레비소입니다. 베네통이 혁신적인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곳이죠. 베네통은 이 잡지를 후원하긴 하지만 편집엔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젊은 작가들이 욕망을 주제로 촬영합니다. 컬러스 매거진은 삶에 대한 새롭고 다양한 시각을 던져주죠. 컬러스는 세상 모든 잡지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뜻밖의 피사체를 촬영하죠. 예를 들면 특이한 방법으로 코를 파는 모습 같은 거요. 사진들이 아주 도발적입니다. 지금까지 잡지들이 택하지 않았던 추하거나 불쾌한 소재를 부각시키죠. 그래서 싫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컬러스지는 스타 문화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머지 세상에 초점을 맞추죠. 그게 모토입니다. 델리의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유명 배우가 지난주에 포커로 큰 돈을 땄다던가 하는 소식보다는요. 특히 요즘 들어 우리는 세상이 무시무시하고 위험하고 아주 복잡한 곳이라는 걸 느낍니다. 이런 시기에 이 잡지는 보여주죠. 미국의 어리석은 욕심으로 벌어진 전쟁이 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요. 또 사람들을 살해하는 광신도들이 전부는 아니고요. 세상은 아름다움과 복잡 미묘한 추함으로 가득하고 또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공동체와 또 세상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브루클린의 한 건물에서는 캐나다 출신의 젊은이 3명이 자기들만의 독특한 잡지를 만들었죠. 제 동료 제인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죠? 점수 좀 올려야 돼.
난 이거 벌써 다 깼는데 넌 아직도 이거 하냐? 아, 참 너 잘났다 그래. 저희는 감옥살이도 했죠. 여긴 본사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이 7개던가? 이제 8개야. 처음엔 몬트리올 보이스란 잡지였습니다. 빌리지 보이스란 잡지가 고소를 하자 언론의 주목을 받았죠. 그래서 결함이란 뜻의 바이스로 바꿨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잘 대변하는 이름이죠.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대변해주는 잡지가 없었죠. 저희는 잡지들이 형편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럴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잡지를 만들자 싶었죠. 처음엔 그냥 친구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출판계의 혁명이 된 거죠. 지금의 바이스는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잡지입니다. 이제는 18개국에서 발행되고 있죠. 도시마다 히피 문화가 있습니다. 다른 매체들은 이들의 문화를 잘 대변해주지 못하죠. 그들을 위한 잡지가 바이스입니다. 히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싫어하지만요. 젊은이들의 문화는 세계적입니다. 도쿄, 또 베를린, 스톡홀름, 뉴욕 등에서 생긴 문화들이 결합된 형태죠. 저희는 그런 문화의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최초의 목소리입니다. 만약 세상에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주 무수히 많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놓이겠죠. 물론 바이스가 문화운동을 하는 잡지는 아니지만 이 잡지로 인해서 젊은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크리스마스 파티 때 잔뜩 취해서 이렇게 놀렸었죠. 아, 이거 누구야? 땅꼬마 알프레드 뉴먼이잖아. 이젠 모든 실무를 책임지는 아주 중요한 친구입니다. 네, 처음엔 아주 무능한 직원이었죠. 잡지에 이 친구를 실었어요. 뭐 그냥 재미삼아 장난으로 한 거였는데요. 사람들이 오더니 유명인에 대한 비평이 정말 멋지던데요 하고 말을 하더군요. 그냥 좀 놀려먹으려 간 건데 그 덕에 이 친구만 유명해졌다니까요. 클럽에 가면 다들 손을 흔들어 준대요. 이 친구를 알아보고 말입니다. 맞아, 이거 웃기지 않아? 그리고 여자처럼 꾸민 것도 있잖아. 맞아, 그것도 웃겼어. 이거 봐, 이거 봐. 자유의 미학이죠. 이건 정치적인 작품입니다. 이라크 반전 시위를 하는 가수의 노래죠. 저희를 잘 표현해주지 않나요? 바이스는 주로 방탕함과 분노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아름답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바이스에는 일종의 정화식 같은 게 있습니다. 기자들처럼 취재를 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그들과 생활하는 거죠. 저희는 한 번씩 장애인들 이야기만 다룹니다. 그 사람들의 글과 사진을 담는 거예요. 늘 소외당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혹시라도 이용을 당할까 봐 무서워서 사람들을 피합니다. 하지만 이날은 신나게 놀았죠.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진심으로 이런 일에 뛰어드는 게 더 도덕적이고 흥미로운 일이죠. 어떤 형식을 따지고 신경 쓰는 것보다요. 그런 형식이 잡지를 망칩니다. 예술을 망치고요. 뉴욕의 다른 한편에서는 3명의 올해의 인물 후보 중 1명이 결정됐습니다. 짐 켈리는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참이죠. 타임즈의 올해의 인물은 다른 잡지가 만든 그 어떤 연중 행사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잡지사들도 알죠. 이건 타임즈만의 기사감이 아니라 모든 매체의 기사거리입니다. 유력한 후보는 도널드 럼스펠드 장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그다드에서 생긴 타임즈 기자 공격 사건으로 올해의 인물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죠. 여러분, 금요일 오후입니다. 이제 언론에 발표하기까지 12시간 남았어요. 준비가 됐는지 점검해 봅시다. 아더, 표지 사진 입수했어요? 그럼요. 여기 있습니다. 좋아요. 저희는 미군 사진으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 나투웨이가 촬영한 거죠. 수류탄 공격으로 심한 부상을 입기 바로 며칠 전에요. 중앙에는 웨이스코프의 목숨을 구한 위생병도 있습니다. 이들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거죠. 자, 다른 문제사항 있나요? 16장짜리 기사도 완벽하죠. 좋아요. 그럼 5,600만 부 인쇄에 들어갑시다. 자, 이제 됐어요. 수고들 했어요. 단 몇 시간 만에 올해의 인물이 실린 잡지는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미군을 선정했다고 비난하는 이들도 있지만 타임사와 타임사 주주들은 만족해합니다. 이번 발행호로 역사를 만들었고 수백만 달러의 이익을 냈으니까요. 지난 48시간 내내 언론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TV하고 라디오에서 앞다퉈 보도를 했죠. 가판대 잡지는 2주 나갈 겁니다. 한동안은 계속 떠들썩하겠죠. 타임지는 한 해 동안 부시 대통령이나 럼스펠드 장관을 주제로 표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자들한테 진짜 일깨워질 필요가 있는 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거죠. 이 표지로 그들이 하는 일을 기리는 겁니다. 전쟁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올해의 인물로는 딱이죠. 마음에 들어요. 미군은 무모한 시민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런 건 미국이 조작한 거예요. 무고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고문하고 살상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건 타임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우릴 고마워한다는 뜻이잖아요. 누굴 선택했는지는 중요치 않습니다. 타임즈가 자기만의 시각을 독자들에게 전달했다는 데 의미가 있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미디어사가 말입니다. 각종 미디어가 발달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자금과 광고 소득 없이도 여전히 훌륭한 잡지가 탄생하죠. 카불에서 지난 10년 이래 처음으로 생긴 여성 잡지입니다. 잡지의 영향력을 잘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만들었죠. 모두가 알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23년을 암흑기에서 보냈어요. 그리고 탈레반 정권 하에 있으면서 여성들은 많은 억압을 받았고요. 그래서 잡지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잡지 이름은 로즈예요. 로즈는 빛이라는 뜻이거든요. 현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잡지의 이미지와 사상이 아프간 여성을 해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있죠. 지금 당장 우리의 권리를 다 찾을 순 없겠죠.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씩 노력할 거예요. 우리의 권리와 또 우리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요.
아프간의 여성들은 자유를 위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로 잡지를 이용하죠. 위대한 잡지들이 생겨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잡지는 민주주의를 확산시키거나 억제합니다. 또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거나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죠. 하지만 가판대에는 이미 쓸모없는 정보로 가득한 잡지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훌륭한 잡지가 꼭 필요할까요? 잡지가 왜 중요하냐고 묻더군요. 잡지가 우리 사회에 무슨 역할을 하냐고요. 전 잡지가 들려주는 얘기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설 같은 의미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등불이 되는 이야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날 만들어가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의 일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는 훌륭한 잡지에서 영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죠. 인쇄기가 발명된 이후부터 보도사진이 생기고 인터넷 잡지가 생긴 지금까지 잡지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 온 것입니다. 이미지와 글과 사상으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면서요. 타임즈의 직원들은 잡지가 전 세계 가판대에 오를 때까지 보안을 유지하죠. 올해 선정될 인물은 이라크 전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300년) 동안 타임과 같은 잡지는 세계 소식을 전하는 정보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과 24시간 방송 케이블 뉴스가 등장하면서 잡지의 역할은 변하고 있죠. 미디어 회사들이 보다 거대한 기업으로 합병되는 시대입니다.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 잡지는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잡지 산업을 주도하는 곳은 각종 미디어 업체가 밀집되어 있는 맨해튼의 중심부입니다. 잡지는 우리 삶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고 뭘 사야 할지, 어떻게 하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가르쳐주죠. 잡지는 거의 모든 주제를 다룹니다. 뉴스 중독자, 시가의 연가, PC게임과 애완견 주인을 위한 잡지도 있죠. 세계 잡지 산업의 규모는 수천조 원에 달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약 1,600여 개의 케이블 채널이 방송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미지와 뉴스와 사상에 노출되어 있죠. 정보가 마구 쏟아집니다. 홍수처럼요. 그야말로 익사할 지경이지요. 정보가 일종의 쓰레기로 전락했습니다. 더 이상 쓸만한 정보가 없죠. 인터넷을 검색하면 원하는 그 어떤 정보도 2초 만에 얻을 수 있습니다.
매체가 풍부해지자 잡지 산업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간편한 해결책을 택했죠. 전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스타 문화가 미국 매체에서 이렇게 압도적이고 지배적인 유행이 될 줄은요. 연예인의 사생활도 좋지만 그와 반대되는 깊이 있는 내용도 다뤄야죠. 무슨 신이라도 이곳 미디어 산업의 영향력은 세계적이지만 미디어사에 영향력 있는 인물들은 겨우 몇 블록을 사이에 두고 점심을 먹죠. 미국 잡지 산업에 아주 신기하고 놀라우면서도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잡지 문화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학교 같다는 거죠. 맨해튼 중심가의 마이클스란 식당에 가보면 모두가 모여 있습니다. 마치 학교 식당을 보는 것 같죠.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떠들어댑니다. 저기 클린턴 아니야? 저기 뉴스 앵커 아니야? 잡지사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죠. 유명인들을 보면서 뒷담화를 즐기는 겁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식당을 가는 거예요. 베너티 페어지의 미디어 칼럼니스트인 마이클 울프도 그렇습니다. 그 식당에 자기가 앉는 자리에 대해서 아예 칼럼을 썼죠. 거기서 그러더군요. 아주 명당하는 것 같아요. 진짜 신도 아닌데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오늘날의 잡지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대표적인 미디어 산업으로 구분됩니다. 잡지사 최대의 목표는 이익 창출이죠. 우리가 사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에선 순이익을 내고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게 모든 산업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타임즈가 선정한 올해의 인물은 다른 잡지의 그 어떤 기사보다 널리 읽힙니다.